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운 지역에서도 겨울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야생화들에 이어 봄꽃들은 지고 화단을 장식할 여름꽃들과 사계절 실내에서 가꾸기 좋은 꽃들까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꽃갈 모양의 새하얀 꽃이 피어나는 백오꽃갈. 비비추 속으로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 화단에 그늘진 장소나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아요. 건조한 흙보단 어느 정도 습기를 가진 촉촉한 흙에 식재해주세요. 고구마 순처럼 생긴 잎 아래에 수줍게 피어나는 족두리풀. 꽃의 모양이 족두리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축축한 토양에 심어 그늘에 위치해 주시는데요. 잎에 가려져 꽃을 못 볼 수도 있으니 낮은 바닥보단 시선이 닿을 수 있는 선반에 두어 감상하시길 추천드려요. 두루미가 날개를 펼친 듯한 잎과 독특한 꽃을 보여주는 두루미 천남성.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 천남성 가운데 유일하게 강한 햇빛에서도 잘 적응하는 품종인데요. 구근 식물로 물이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금강초롱.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꽃 모양이 청사초롱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에요. 5, 6월에 꽃이 피어나는 노지활동을 하는 야생화로 매년 자연적으로 발아하면서 꽃을 피운답니다. 식재하실 땐 마사토나 모래를 아래에 깔아주어 배수가 잘 되게 해주세요. 순백색으로 피어나는 철포백합. 키는 60cm 이상으로 자라고 다른 백합보다 개화 시기가 늦은 편이에요. 다른 백합처럼 구근을 수확하기보단 꽃이 지면 이후에 수많은 씨앗을 맺고 그대로 두면 씨앗이 날려 자연 발화가 되는데 오히려 번식이 너무 잘 돼서 씨를 수확해 조절하기도 한답니다.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 자생하는 상록성의 단연초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어 철원 돌창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공중습도가 높은 나무 그늘이나 직사광선을 피한 장소가 좋아요. 내한성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는 친구로 겨울에도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붉은 잎을 가진 이 친구는 귀여운 노란 꽃이 피어나는 기린초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산지의 바위 주변이나 돌밭에서 자라는데요. 노지활동은 물론 내건성이 강하고 병충해가 없어 조경에 많이 심는 친구랍니다. 양지나 반나절 그늘이 지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돼요. 물매화는 이름처럼 물을 좋아해 흙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하는 친구인데요. 주변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끼들은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노지에서는 양지 쪽 물가에, 화분에서는 마사토와 부엽토를 1:1 비율로 분갈이를 해주어 매일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다음으로 흰꽃 나도 샤프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병충해도 없는 편이라 한번 심어두고 틈틈이 물주기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물을 좋아해 겉흙이 마른 듯하면 바로 물을 주시면 좋아요. 너무 건조했다가 물을 주면 잎은 살아나도 꽃을 피워내주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애기 원추리. 봄부터 가을까지 난초처럼 가늘고 풍성한 잎을 보여주고 여름이 찾아오는 6월에 다른 원추리들보다 가장 일찍 샛노란 꽃망울을 터뜨려주는데요. 겨울엔 영하 40도까지도 버티는 강인한 생명력도 가지고 있답니다. 노란 꽃이 피어나는 노랑 애기달맞이. 5월부터 8월달까지 1cm도 안 되는 작은 꽃들이 오밀조밀 가득 피어내요. 키는 30cm까지도 자라지만 줄기가 목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꽃이 지면 짧게 가지치기를 해주어 한가득 꽃을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자엽쥐손이. 진한 보랏빛을 가진 잎처럼 진보라색의 꽃을 피우고 햇빛량에 따라 잎이 더 붉어지기도 진해지기도 하는데요.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여러 해살이 풀로 해마다 만나실 수 있어요. 초롱꽃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잎도 꽃들의 생김새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종 모양보단 꽃갈 모양에 더 가까운 꽃잎을 가진 잔대초롱이에요. 개미자리. 한방에서는 약초로도 사용되는 개미자리는 석죽과의 식물로 줄기가 잔디처럼 번지면서 자라는 상록 단연초예요. 생명력이 좋아 콘크리트 벽 사이와 자갈밭에서도 강인하게 자란답니다. 한여름에 직사광선만 피해주시고 해가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무늬 둥글레. 둥글레 하면 마시는 차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보고 계신 무늬 둥글레는 6월에서 7월에 줄기 아래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 꽃꽂이나 조경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야생화예요. 키는 40cm까지 자라고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를 피해 그늘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구절초 종류들 중 지금 보시는 친구는 북극 구절초입니다. 아담한 키에 비해 연한 분홍빛의 큼지막 꽃이 피어나는데요.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지표면 가까이에서 뿌리줄기가 길게 뻗으면서 무리를 이루면서 자라 화단을 장식하기 좋아요. 깃털 모양의 잎을 가진 이 친구는 자꾸 하얀 꽃들이 사방으로 펼쳐지며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눈개승마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반짝거리는 열매를 맺어요. 서늘한 공간을 좋아해 한여름에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돌봐주세요. 이어서 한라 개승마입니다. 한라산 중턱 이상으로 바위 틈이나 골짜기 물가에서 자생하는데요. 새하얀 눈개승마와 달리 불그스름한 줄기와 꽃을 보여줘요. 손톱보다 작은 잎들 사이로 더 작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매력적인 풍로초입니다. 풍로초는 해가 좋고 기온이 맞으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어나는 강인한 야생화이지만 여름에는 바람과 그늘이 없으면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근상 풍로초로 키우시면 더 멋지고 통풍이 잘 되어 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화분에 식재하실 때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 굵은 마사토를 배합해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쌍떡잎 식물의 장미과로 금로매라고도 불리고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져 물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야생화예요. 늦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주어 수영을 갖고 나가면서 분재로 키우셔도 좋아요. 가는 잎들 사이로 청순한 하얀 꽃들이 사랑스럽게 피어나는 몽골사초. 지금은 사이에 남아있는 노랑잎들로 월동을 하고 새싹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추위에 강해 야외 정원에 심어도 좋지만 분재나 분경의 소재로도 아주 좋아요. 리아트리스는 1m 내외로 곱게 자라 방망이 같은 꽃을 보여줘요. 여러 해가 지날수록 밀생하여 꽃이 핀 모습이 풍성해져서 보기가 좋답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추위에 강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여름철 가뭄에도 거뜬해요. 줄기가 뻣뻣하고 곧아서 비가 많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 기특한 친구랍니다. 다음은 장미 비비추. 반음지에서 키우기 좋은 비비추인데요. 늦봄부터 여름에 연보랏빛의 꽃을 피워줘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산지의 냇가에서 자라는 친구로 촉촉한 토양에서 관리해주세요. 연분홍색의 꽃이 피어나는 대문자초 요정. 대문자초는 한여름이 되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옮겨주시고 꽃이 피는 겨울이 되면 실내 창가 쪽에 위치해 햇빛을 다시 보여주면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인디언 행초와 촛불 행초, 블레아나 행초입니다. 먼저 인디언 추장의 모자를 닮은 인디언 행초는 올해 마지막으로 예쁜 꽃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시기가 찾아오면 얇은 꽃대 하나에 계속 꽃망울이 올라와 기다린 보람을 선물하는 앵초랍니다. 이어서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앵초들 중 이 친구는 중국이 원산지로 큰 이삭에 붉은 꽃이 피면서 밑에는 연한 보랏빛을 가졌어요. 그래서 촛불앵초, 불꽃앵초라고도 불려요. 마지막으로 줄기가 길게 올라와
360도 둘러싸인 모습으로 피어나는 앵초인데요. 노랑빛부터 주황빛, 다운빛의 화사함이 피어나는 블레아나 앵초랍니다. 다음 친구는 사계 바람꽃. 순백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예쁜데요. 봄에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꽃을 피워주고 추운 겨울철도 잘 견뎌주는 친구랍니다. 햇빛만 충분하면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는 야생화예요. 불그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을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백두산 떡쑥이라고도 불리는 화태 떡쑥인데요. 에델바이스나 하설초처럼 잎에 솜털로 덮여 있어 은엽처럼 보인답니다. 꽃이 피어나도 키가 10cm로 아담하게 자라 지피용으로도 좋고 건조하고 서늘하게 키워주시면 잘 자라날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푸른빛의 꽃을 피워주는 소리야. 소리야는 넝쿨식물로 늘어지는 줄기를 감아주거나 전지를 해주어 직립형으로도 키우실 수 있는데요. 아담해 보이지만 키가 2m까지도 성장한다고 해요. 건조에는 강하지만 과습에는 주의해주세요. 초화화는 쇠비름과의 다육식물로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느다란 꽃대가 올라와 매일 꽃을 보여줘요. 번식력이 좋아 근처에 꼽기만 해도 살아나는 친구랍니다. 잎 자체에 수분이 많아 과습이 되지 않도록 속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좋아요. 황금색 잎을 가진 황금 세라토스는 하늘색 꽃을 피워주는 친구예요. 줄기 끝에서 꽃이 달려 길게 늘어지듯 키우셔도 좋고 가지를 엮어 수영을 만드셔도 좋아요. 꽃은 방그늘에서도 피어났지만 황금빛 잎을 유지하려면 양지에 두어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히말라야 자생 야생화로 추위에 강한 회양잎 동초입니다. 통통한 잎들이 줄기를 따라 촘촘하게 자라나고 잎줄기 끝으로 독특한 생김새의 붉은 꽃을 피워내 늘어지게 키우면 참 예쁜 친구랍니다. 여름철에는 더위와 습기에 주의해 흙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해주세요. 여름에 새하얀 꽃이 피어나고 향기도 가진 비누풀입니다. 잎과 뿌리에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잘라서 물에 담그면 비누처럼 거품이 생긴다고 해요. 양지식물로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에도 강하답니다. 노지에 심을 경우 추운 지방은 보온재로 덮어 겨울을 보내주세요. 이끼용담. 집소 필라라 불리기도 하는 야생화로 앙증맞은 하얀 꽃들이 밑에 있는 줄기를 가득 덮을 정도로 피어나요. 히말라야가 원산지인 이끼용담은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고 추위에도 강해 베란다는 물론 노지에서도 쉽게 월동이 가능한 친구랍니다. 작고 하얀 꽃잎이 사랑스러운 안개장구채. 꽃은 안개꽃처럼 소담한 꽃들이 피어나고 꽃받침은 장구채처럼 생겼어요. 고산식물로 노지월동은 거뜬하고 지면에 퍼지면서 자라 화단을 가꾸기에 좋답니다. 화이트 캔디. 잎이 좁고 톱날처럼 생긴 이 친구는 일반 톱불과는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피어나 장미 톱불이라고도 불려요. 안개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큰 편으로 번식이 잘 되고 경사지나 절개지에서도 잘 자라난답니다. 무심한 듯 뻗은 가지에 향기가 가득한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붉게 단풍이 드는 잎을 가진 즈이나. 밑둥에 자라난 새순들을 잘라내면 목대를 굵게 키울 수 있는데 이때 자른 새순은 삽목으로 개체를 늘리셔도 좋아요. 푸른빛의 꽃을 가진 리소도라 헤블린 블루, 이사도라입니다.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는데요. 양지 바르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좋아해 분갈이 하실 때 펄라이트를 넉넉히 넣어주세요. 백두산 금매화라고도 불리는 큰 금매화입니다. 꽃잎은 진한 황금색을 띠고 긴 꽃술이 매력적인 야생화예요.
양지나 당근을 어디서나 잘 자라고 노지 활동이 가능해 실외에서 키우기 좋아요. 포기를 늘려가며 군락을 이루는데 해마다 더욱 풍성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별처럼 빛나는 작은 꽃이 피어나고 풀처럼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이 좋은 야생화랍니다. 키가 10cm에서 20cm로 자라 화단의 앞쪽에 심어도 좋고 화분에 심어도 좋아요.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 잘 자라나는 친구로 촉촉한 흙과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제비 붓꽃. 다른 붓꽃들에 비해 날렵하고 마치 제비가 하늘을 나는 듯한 자태를 보여준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건조한 정원보다는 물가 주변에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식재하기 좋아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는 꽃들 중 화단에 빼놓으면 아쉬운 수큰 코스모스입니다. 수큰 코스모스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키는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긴 편에 속한답니다. 꽃이 만개 후 지기 시작할 때 꽃대를 정리해 주시는데요. 그대로 두면 새로운 꽃을 피우지 못하니 피고진 줄기는 잘라주세요. 파라솔 버베나. 이 친구는 내한성이 강해 더위에도 추위에도 강한 야생화 버베나예요. 꽃은 버베나와 같지만 잎은 코스모스를 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시고 건조한 시기에 가끔 물만 잘 챙겨주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기특한 친구예요. 무더운 여름철 강인하게 피어나는 에키네시아. 햇빛을 좋아해 하루에 5시간 정도는 밖에 해주셔야 하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지만 정원에 심었을 때에는 물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하고 내한성이 강해 화분에 담긴 채로도 노지 활동이 가능해요. 다음은 보라꽃과 흰 꽃이 피어나고 있는 싹소롬입니다. 보송보송하고 두툼한 잎들 사이로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아래로 팡팡 피어내고 있는데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열대식물이라 따뜻한 실내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세요. 새잎 꽁이비름. 이 친구는 겨울에는 몸을 움츠리며 잠을 자듯 잎들이 따글따글 뭉쳐 있는데요. 그 모습이 귀엽다가도 한동안 따뜻한 곳에서 지내면 동전만한 크기의 잎들이 층층이 자라나 분홍색의 작은 꽃몽우리들이 터지듯 피어나요. 꽃도 예쁘고 잎도 정말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보라꽃이 아담하게 피어나는 사라잔데. 키가 바닥에 깔리듯 낮게 자라는 암석식물로 얕은 화분이나 암석정원 같은 다소 건조한 환경에 식재해주시고 추위를 쉽게 견뎌 노지활동은 물론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아요. 다음 친구는 구름국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카모마일과 비슷한 다년생 허브인데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습성 때문에 땅에 거의 붙어서 자라요. 해가 뜨면 새하얀 꽃이 피어나고 해가 지면 꽃잎을 닫는데 그 꽃잎 뒷면이 더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구슬잔디로 불리는 피테우마로 진한 블루 색감의 꽃을 가졌는데요. 피어나면 불꽃놀이에 폭죽이 터지듯 독특한 생김새를 보여줘요. 이후에 만개하면 솜털처럼 변한답니다. 노지활동은 물론 양지나 당근을 토양 상관없이 잘 자라고 암석정원과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좋아요. 가지피기 도라지. 도라지꽃처럼 별 모양의 보라꽃을 가진 친구예요. 땅을 바라보며 대롱대롱 피어나는 모습이 정말 예쁘답니다. 화분에서도 월동이 가능해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아요. 이어서 바위초롱입니다. 이름처럼 바위 틈이나 담벼락 밑에 심어 놓으시면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한여름이 되면 방그늘로 옮겨주세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 중 아주 작은 키를 가진 줄무릇. 줄무늬를 가진 잎 아래로 귀여운 분홍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요. 굵은 식물로 포기가 생기면 나누어 심어주어 화분 가득 채우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어요.
늦은 가을부터 휴면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는 물을 거의 안 주셔도 괜찮아요. 병사의 투구를 닮은 투구꽃. 경사면의 그늘진 습지에서 주로 자생해 건조와 직사광선을 피해주시고 화분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덩이줄기를 분리해 번식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은빛이 맴도는 잎들 사이로 푸르스름한 보랏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는 러시안 세이지. 세이지의 향기가 해충을 쫓아내주어 병충해도 걱정 없고 뜨겁고 건조한 곳이 자생지인인 만큼 가끔 물주기를 놓쳐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유럽 정원의 필수 식물인 호스타. 이 친구들은 소형종으로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은데요. 7, 8월에 연한 보랏빛을 머금은 꽃을 피우는데 향기도 풍겨줘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의 추위에도 잘 견디고 햇빛이 필요한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낙엽수 아래나 화단에 그늘이 지는 곳에 수분이 유지되는 토양이라면 병충해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답니다.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물을 주되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을엔 동면을 준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면 돼요. 리빙 리틀 로즈 수국입니다. 6월에 꽃이 피어나 100일 동안 연한 녹색에서 하얀색으로 차츰 변하다가 마지막은 진한 분홍색으로 변해요. 이름에 리틀이 붙어있듯이 미니 목수국으로 키와 폭이 60cm로 자라나 화분이나 경계수로도 좋답니다. 6월 중에 전지를 해주세요.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은 외성종 부틀레아예요. 부틀레아는 향기도 좋고 꿀을 많이 품고 있어 나비와 벌들이 모이는 꽃나무로 유명한데요. 양지나 반양지에 위치해 지거나 시든 꽃줄기는 바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월동도 거뜬하고 병충해도 없어 비교적 적은 관리로도 잘 자라난답니다. 부처꽃. 한방에서는 청굴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내과 초원의 습지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로 5월에서 8월까지 더운 한여름에도 물가에서 화사하게 피어나는데요. 다 자라면 키가 1m로 곱게 자라 바람에 휘날리면 더욱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꽃이랍니다. 노란색 꽃을 피워 화사함을 풍기는 유매. 줄기가 목질화되어 멋스럽게 늘어지며 자라는 친구예요. 반 덩굴성 관목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지를 잘라주면서 수영을 잡아주세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한답니다. 추위에 강해 베란다 활동도 가능해요. 지난 영상에서 겹안개꽃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같은 겹꽃으로 피어나지만 이 친구는 꽃대가 목질화되어 단단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늦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길고 내한성이 강해 노지 활동도 가능해요. 꽃과 잎에서 진한 오렌지 향을 풍기고 매 여름마다 정원을 환하게 밝혀줄 베르가못. 베르가못은 축축하고 비옥한 토양과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좋아하는데요. 노지에 심을 때는 충분한 간격을 주고 식재해주시고 꺾꽂이나 포기 나누기는 가을이나 봄에 해주시면 좋아요. 가을을 대표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대성화라고도 불려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데요. 햇빛이 강한 곳보다는 반그늘이 좋고 흙은 어느 정도 촉촉함을 유지해주세요. 이후에 포기 나누기로 나누어 번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늬 말리향. 꽃향기가 진해 말리까지 간다 하여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기존에 있는 말리향과 달리 윤기가 나는 잎에 예쁘게 무늬가 물들어 화사하면서 더 예쁜 친구랍니다. 추위에 강한 편으로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 위쪽 지역은 실내에서 활동을 해주세요. 잎가에 거친 톱날 모양을 가진 토플. 추위뿐만 아니라 더위에도 강해 심는 장소는 가리지 않지만 반나절 이상은 해가 드는 양지가 좋고 습하지 않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비집고 들어오는 잡초를 제거해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 목백일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 정원수로도 인기가 많아요.
겨울이 지난 후에 꽃이 피기 전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예쁜 수영과 더 많은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빨간 물감을 적신 듯한 브러쉬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홍저기. 잎은 밤이 되면 오므리다 아침이 되면 다시 펼쳐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온도와 일조량만 충족되면 수시로 꽃이 피어난답니다. 표면의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고 열대식물로 더위에는 강하지만 겨울철엔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다음은 에키놉스로 푸른빛과 은빛이 맴도는 꽃들이 피어나는 친구인데요. 동그란 꽃의 모양이 절구꽁이를 닮았다고 해 절구대라고도 불린답니다.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디고 자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워주시면 좋아요. 트럼펫 모양의 샛노란 꽃을 피우는 알라만다. 지금은 나무처럼 자라있지만 반넝쿨성으로 줄기가 길게 자라 늘어지는 수영의 모습으로도 키우실 수 있어요. 햇볕이 쨍쨍한 지역이 원산지로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속끝까지 어느 정도 말라있을 때 관수해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엔 8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다음은 로즈마리입니다. 이 친구도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흙이 마르지 않게만 관리해주시면 되는데요. 로즈마리는 뿌리가 잘 발달하는 친구로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질 때가 되면 분갈이를 해주세요. 푸른빛에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는 6시간 이상의 빛이 들어오는 양지나 반양지에 두고 물을 좋아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이르게 주세요. 잎의 상태를 종종 확인해 만져보면 물이 필요한 시기를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친구는 비덴스입니다. 비덴스는 국화과 다년생 수꾼식물로 겨울이 되면 뿌리만 남고 땅속에서 월동을 한 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오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순둥순둥하게 자라는 친구로 다른 친구들과 합식해서 키워도 좋답니다. 겹주엘 채송화. 온대 열대지방의 모래땅에서 자라 선인장처럼 건조에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물을 마르게 주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꽃이 달렸을 땐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보충해 주시고 옷자라나지 않도록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주세요. 이어서 서양 채송화 포테리카입니다. 투명한 듯 선명한 색감의 홀꽃을 가졌어요. 채송화들은 줄기 끝에서 꽃망울이 맺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새순을 자르면 꽃보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친구 아스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주는 친구예요. 창가 근처나 베란다 등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주시고 여러 개를 합식하실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식재해 주세요. 촛불 맨드라미. 눈길을 사로잡는 선명한 색감과 촛불 모양의 꽃이 실내나 화단을 장식하기에 딱 좋아 보이죠. 촛불 맨드라미는 저온에는 약하지만 고온 건조에 강하고 첫 꽃이 시들어져도 격가지로 계속 피어오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베고니아 종류 중 장미처럼 피어나는 꽃베고니아로 줄기와 잎의 수분을 많이 저장해 물주기는 조금 게을리해 주셔도 되는데요. 한여름을 제외한 사계절은 햇빛은 충분히 받게 하는 게 좋답니다. 사계장미. 장미는 비록 가시가 있고 병충해 신경 써줘야 하지만 실내에선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꽃을 피워주는 사계장미예요. 노지활동도 가능해 햇빛량이 많은 양지에 심어두면 정원을 예쁘게 가꿔줄 거예요. 이 친구는 꿀풀인데요. 꽃에 꿀이 많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방그늘부터 양지 바른 곳까지 어디든 심을 수 있고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요. 화분에 심어진 채로는 겨울 나기가 어렵지만 화단에 심으면 월동은 걱정 없는 친구랍니다. 하늘의 색감을 담은 꽃 플럼바고.
열대식물로 영상 온도에선 월동을 무난히 지내고 10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하면 꽃을 사계절 피워준답니다. 꽃잎이 연해 물이 닿지 않게 관수해주시고 키가 크게 자라는 친구로 가지치기를 해주어 수영을 가꿔주세요. 햇살을 받으면 투명한 오렌지빛 꽃잎을 보여주는 황화 코스모스. 코스모스 종류들은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안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뭄에도 강하기 때문에 물주기는 자주 하지 않아도 양지 바른 곳이라면 알아서 잘 크는 친구랍니다. 하늘살이 초화로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키는 30cm에서 50cm로 자라요. 햇빛을 받아야 꽃잎이 열려 아침에 피어나고 저녁에 꽃잎이 접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국화과인 식물로 13도에서 20도의 온도에서 관리해 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 분갈이를 해주실 때 굵은 모래나 펄라이트 비율을 높여 심어주세요. 지금부터는 후쿠시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존의 화원에서 볼 수 있는 후쿠시아와 달리 한 달이 넘게 떨어지지 않고 꽃이 유지되는 품종이랍니다. 마디마다 달리는 꽃봉오리들이 차례로 피어내면 더욱 오래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후쿠시아는 풀처럼 빠르게 자라나 너무 온도가 따뜻하면 웃자란할 수 있어 온도를 춥게 키우셔도 좋은데요. 낮에는 15도에서 20도, 저녁에는 5도에서 10도 사이가 가장 좋고 0도에서 1도까지도 괜찮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위해 온도가 높지 않은 선선한 방그늘에서 관리해주세요. 마르기 전에 주어 항상 축축한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관수 후엔 통풍을 필히시켜주세요. 후쿠시아는 물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맞게 보습력이 좋은 흙을 써주셔야 합니다. 기본 상토에 보습이 좋은 흙을 섞거나 퇴비가 섞인 흙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배수에 도움이 되는 펄라이트나 마사를 많이 섞으면 쉽게 말라 잎이 마르면 줄기도 마를 수 있어요. 양을 적게 배합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여름철, 겨울철 물주기보다 과습이 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30% 정도까지는 조절해 주셔도 괜찮아요. 후쿠시아는 순을 안 쳐줘도 마디마디에 순을 많이 내어주는데요. 이 새순이 자라서 50일 정도 지나면 꽃눈이 형성되고 꽃이 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예쁜 꽃을 한번 감상하신 뒤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후쿠시아는 하얀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온실가루를 조심하셔야 하고 석기성 물비료보다는 멀티코트 같은 알비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바위솔은 다육식물이지만 추운 겨울철에 실내로 들이지 않아도 되고 한번 심어두면 물주기도 번거롭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이 가능해 군락을 만들기가 좋아 인기가 많은데요. 먼저 바위솔을 분갈이할 때에는 전용 분갈이흙을 사용하셔도 좋고 화분에서 제일 아래에 마사토를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고 마사토 60%, 상토 40% 정도의 비율로 섞어 식재해 주세요. 높이가 낮고 널찍한 화분을 추천드려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은 바위솔은 봄과 가을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을 흠뻑 주시고 장마철이 아닌 여름철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겨울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소량의 물을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거미줄이 쳐진 바위솔 친구들은 잎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수분의 증발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이 거미줄은 빛이 부족하면 웃자라나면서 사라지게 되니 직사광선은 피하되 적당한 햇빛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지활동이 가능한 친구들로 월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물 관리를 해주어 건강한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만 관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바위솔은 휴면에 들어가는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때 고체형 비료를 올려주시면 물을 주시면서 서서히 녹아 성장에 도움을 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엽들은 억지로 떼어내기보단 완전히 마른 잎만 제거해주세요. 사이사이에 통풍이 잘 되게 해주어 깍지벌레 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바위솔 번식 방법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말 쉬운데요. 옆에 자라난 자구들을 떼내어 상토에 살포시 꽂아두면 뿌리가 내리게 돼요. 봄과 가을에 번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후에 물을 주지 않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바위솔은 햇빛이 있어야 예쁘고 단단하게 자라고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친구들로 고온다습한 환경과 한여름의 직사광선을 피해주시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소중한 시간 다년화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요.